자, 간밤에 전쟁이 있었고요. 네. 자, 뭐랄까. 우리가 기대했던 병사만 살아남고, 간제비들이 다 쓸려나간, 네,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비대위에서 공천을 그따위로 했는데. 이재명 아니었으면 몇 가지도 못 왔어. 결과적으로 이제 초창기 개표, 그러니까 출구조사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네들이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하고 짰나봐. 조선일보가, 민주당 소속 현전 의원들의 말을 옮겨가면서 네. 이 모든 이 책임을 이재명 후보한테 돌리는, 특히 이제 이원욱이 스스로 대표 수박을 자처하면서 네, 나섰죠. 네. 아니 근데 진짜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경기도에서 졌다고 그 처음에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뭐죠? 이것들은 경기도에서 그 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딱 나오고 서울에서 나니까 송영길이 졌다는 데 대해서는 일도 아쉬워하는 게 없고,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를 갖고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지금은 의원이죠. 의원. 이재명 의원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렇죠. 그따위 프레임을 짜고 있었다는 얘기지. 어머, 수박 그림이 나왔네. 예. 근데 아니, 수박. 그런 와중에 너무나도 극적이게 오후 5시, 새벽 5시가 넘어가지고 네. 야, 뒤집어지기 시작해갖고 그거를 끌고 가는데, 이것은 마치 옛날 우리나라 경마 최초의 상관마였던 JS 홀드가 뭐야? 네, 농림수산부 장관배에서 마지막 10m를 남기고 대가리차로 우승할 때 그 감동, 그 현장에서 느껴봤던 그 감동을 저는 오래간만에 투표에서 다시 느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를 들 땐 네.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모두가 아는 비유를 드는 게 기본이죠. 아니,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그 딱 경기도지사 선거 출구조사가 졌다고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박빙이긴 했어요. 뭐 오차 범위 내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는 걸로 나오니까 바로 뭐 김혜영, 이원욱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재명 책임론이다 난리 쳤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겼잖아요. 경기도 딱 뒤집었잖아요. 이재명 책임론이라 하기 힘들어 이제. 왜? 경기도 이재명이 있던데 김동연 이겼죠. 이재명 계양 나가가지고 자기 국회의원 선거 이기고, 인천에서 계양구청장만 이겼어요. 계양구청장하고 부천 그 옆에 계양 옆에 부천 맞나? 부평. 부평. 두 개만 이겼어 인천에서. 그 이재명 돈대만 이겨. 인천시장은 졌지. 근데 그렇게 다 이기고 이재명 자기 이기고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 공천 개판한 비대위 탓입니다 이거. 저기 이거는 진짜 민주당 내에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이 승리는 이재명과 송영길과 김동연과 그리고 개딸들 그리고 진보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바까신 우리 애청자분들 다 우리 덕분입니다. 우리의 승리죠. 우리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은 졌지만 우리는 이겼어요. 이재명도 이겼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표차로 오세훈을 찍은 데 대해서 정말 그 하늘보기 부끄러운 점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사 가시면 돼요. 네, 경기도로? 어찌 됐거나 서울을 벗어나요. 우리 다 경기도로 가야 되나? 계양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찌 됐거나 만에 하나 경기도가 졌다 그러면 이재명의 대망론이라든지 당대표 진출이라든지 개혁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또 극적인 승리를 끌어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전종 애들이 설레발 실컷 치고 난 다음에 새벽에 뒤집음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승리의 기쁨이 2배가 되었다. 너무 좋아. 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단톡방은 밤새도록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 두한 PD님이 잠을 밤을 안 자요. 샜죠. 네. 잠을 안 자요, 이분이. 왜 잠을 안 자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막상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자다가 또 눈 떴어? 근데 포털보다 채팅방들이 더 빨라. 그러니까 포털이나 방송을 뒤져갖고는 실시간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 짜릿한 재미. 정말 심장이 콩닥콩닥하는 재미를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뭐냐면 이재명 덕분의 승리, 그렇죠. 이재명의 승리, 이재명만의 승리. 그렇죠. 사실상 이재명한테
민주당과 모든 진보 또는 그 진보나 민주 세력들, 개혁 세력들이 오직 이재명만을 믿는다. 그렇죠. 민주당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린 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네. 아이고 미친년만 잘못 알아듣더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박쥐, 깜짝 박쥐. 놀랐어요. 어.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열심히 못해가지고 박쥐. 이런 결과를 너 열심히 했어. 너무- 네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근데 선거 다 말아먹은 사람이지. 이 패배가 결코 안타깝지가 않아.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선거였을 뿐더러 이러한 패악질 안에서 니네가 뽑았던 강원, 충청 어디서든지 니네가 공천했던 애들이 한둘이라도 물론 최민희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몇몇 아까운 후보들도 있었습니다만 니네들이 저질렀던 공천 패악질과 이낙연 개들을 전부 다 갖다 올린 탓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책임져야 돼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거는 진짜 정신병이야. 뭐지? 10대 고등학생들 끌어들이려는 건가? 그 내가 그랬잖아. 얘는 저도 결코 그냥 물러날 얘가 아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더 젊은 민주당이 왜 나와? 아니 우리 집은 어? 나이 들어서 민주당 이렇다고 얘기한 적이 1도 없어요. 누가 그 얘기해? 젊은 민주당을 바란 적이 있나요? 누가? 아니 우리는 나이에 상관이 누가? 없이 우리는 지금 수박들 쳐내고 정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말 그 민주당에 해당 행위를 하는 너 같은 애, 너 말이야, 너 말귀 못 알아듣는 너. 저는 이 박지원 뭐 세운 거는 그렇다 칩시다. 왜냐면은 뭐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도움 됐잖아요. 그 정도 역할만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얘를 세워놓고 뒤에서 뒷조정을 이낙연계가 다 했다는 게 이번에 그렇죠. 공천 배정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호남 공천 이런 거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무소속 당선되고. 아이고 참 진짜. 결과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경기도지사 패배가 있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재명 그치. 의원한테 뒤집어 씌웠을 건데 왜냐면 경기도에서 네가 나오는 바람에 거기도 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런 변화를 준 게 일종의 우리한테는 큰 희망인 거야. 그리고 김동연 이제 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간신히 이겼다 또는 이걸 패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개혁의 동력으로 써야 된다 이거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김동연, 이재명 말고는 민주당의 어떤 인사도 사실은 선택을 못 받은 거다. 여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개혁을 제가 하겠습니다. 박쥐가. 제가 부족해가지고 개혁이 덜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번에 완전히 한번 제대로 말아먹어 볼게요. 닥치고 야 우리 부족한 애들 필요 없거든. 우리 제대로 된 일꾼들 중심으로 꾸려갈 거니까 야 부족한 애 너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인했지. 나가 이씨 확 나가. 이제 취업 준비해야지. 누가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원래 이제 늘 대통령 선거하고 지선 선거는 이렇게 붙어서 왔잖아요. 네. 지난번에 3대 14였어. 지금은 12대 5니까 우리가 둘 더 건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어떤 보궐도 이긴다고 나온 게 전라도 말고는 없었단 말이야. 제주도.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제주도하고 경기도는 우리가 건져낸 거 아니야. 어찌 됐거나. 제주도는 저 원희를 워낙 폐악질을 많이 해가지고 방법이 없어 근데 거기는. 그래도 제주도민들은 네. 내가 서울 사람들보다 헐나. 헐나요? 학습 효과가 훨씬. 있잖아. 학습 훨씬. 효과가 있잖아. 그렇죠. 아니 서울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좀 저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나는 좀 이상한 게 제가 비공식 뭐 이렇게 왜 여론조사 공표기간 아닐 때 받은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차이 안 났고 오히려 이긴 것도 있었어요. 내가 이상한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론조사는 다 믿을 게 못 되긴 하지만. 근데 하루 전날까지는 그랬는데 당일날 뒤집히더라고. 네. 아무튼 너의 색깔로는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아니 경기도는 맞았잖아요. 야, 다 틀리고 경기도만 맞으면 뭐해. 인천, 서울은 틀렸는데. 근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낮았던 연령계층이 40대더라고. 아. 실망해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이제 지난 대선을 통해서 40대들이 사실은 이제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밀었어요. 그런데도 패배를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패배에 대한 그 앙금이 돌아오질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은 믿겠는데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 용서가 안 된다는 표심을 보여줬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사실 광주- 40대만 참여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광주가 30%대거든요. 가장 투표율이. 낮아요. 원래 광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투표율이. 광주는 공천 과정에서 엄청난 내홍이 있었던 곳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왜 안 그 찍냐 일종의 물어보면 투표 거부로 그렇죠. 민주당에 경고를 해준 거야. 왜 안 찍냐고 물어보면 박지원 쟤한테 휘둘리는 민주당 너무 싫다. 나는 못 찍겠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실 거예요. 광주 내에서조차 나경계가 온갖 폐악질을 다 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경계가 지금 여수의 외딴 섬에다가 카지노 만든다 그래갖고, 그 공약으로 자기 사람들 주변에다 여수 순천에다 다 뿌리고, 온갖 조직표 폐악질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신천지랑 손잡고 별지랄을 다 하고 다닌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걔네들이 정치하는 정치꾼들은 그 몰입의 짓을 하지만 전남이나 광주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내릴 줄 안다는 거야. 그렇죠. 왜 어차피 전라도에서는 찍으나 안 찍으나 민주당으로 도로 기어 들어갈 사람이 뽑히게 돼 있어. 그렇죠. 네. 국민의 짐이 혹시 뽑히더라도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돼, 광주에서. 시장하고 구청장 하려고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 기생전 민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선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렇게 보이콧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야. 그렇죠. 민주당이 아무리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전라도라고 하는 핵심 표밭을 무시하고 어떻게 민주당이 성장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냐고. 안 되죠, 그건. 전라도는 단순히 지역적인 전라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이 사실은 전국 곳곳에 다 나눠져 있어. 그동안 서울이나 인천, 부평 이런 쪽이 이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계속 유지됐던 거는 그쪽 출신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야. 고양 일산 이런 쪽.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뭐 절반은 안 되겠지만 상당수가 몇십 프로가 전라도 사람인 거고. 맞아.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투표할 때 조직력을 발휘하는 게 호남 향후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수도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거의 승세를 이어왔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을 지원해왔던 호남 향후를 비롯한 분들이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니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따끔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거야. 제가 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도 투표하려면 호남 향후에 꼭 들러야 됩니다. 가장 센 데입니다. 부모님이 민주당은 호남 향후에 꼭 가야 돼요. 꼭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시는 데가 호남 향후회였습니다. 난 전라도의 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네. 부산에서도 시장 선거를 하면 40% 정도 나오거든요. 부산에서도 저기 당이. 근데 이번에 30%대밖에 못 받았어요. 그건 뭐냐? 원래 찍었던 사람들이 안 찍은 겁니다. 부산에 있는 호남 사람들도 안 찍은 거예요. 투표율이 안 나온 거야, 이거. 자, 이제 개혁에 대한 이마만큼의 표심을 확인하거든. 그리고 이재명만을 지원하는 원맨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가치를 이 평가를 받고도 지금 얘네들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기 위한 공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그 공작질이 이미 통하지 않아요. 니네들 공천 받아갖고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가서 붙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이제 니들은 명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니들 이름으로 수박들과 지금의 기존의 민주당에서 개파 정치하던 애들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전혀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결과는 차기 총선 2년 후에 총선을 준비하는 수없이 많은 정치 지망생들한테 나는 어디로 줄을 서야 되겠구나라는 정확한 좌표를 찍어준 결과야. 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김동연만 살아남은 이 선거의 결과가 이중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지킬 것은 충분히 지키면서 그렇죠. 더욱 뚜렷한 명분을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한 결과가 나온 베스트 거예요. 결과, 베스트 베스트. 결과에 진짜 최고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수박들은 패배하고 이재명은 승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기게 해주고 싶은. 근데 같이 민주당이 묶여 있어서 저것들은 싫은데 하는 것들은 졌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우리 힘으로 이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어가지고 밖에 계신 우리 추 장군님도 모셔오고 그다음에 우리 경수지사님, 예, 우리 경수지사님도 따뜻한 복권하고? 마음으로, 예,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고 병석이는 쫓아내고 니 절대 복권 안 시켜줄 거야, 씨, 확.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님도 출마해 이제 씨. 이제 와야죠. 장관님 나오셔야죠. 아니 근데 장관님. 선거가 아니 저기 뭐 재판이 끝나야지 나오실 것 같은데. 네. 뭐 올해 안에 끝나니까 차기 총선에 나오면 되잖아. 정도 나오시라 그러잖아. 네. 아무튼 강남으로 나오셔야 강남으로 돼. 강남 3구로 나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네. 근데 너무 아깝다. 은평 서초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자, 어찌 됐거나 여러분들 절대 그 패배감이라든지 자괴감을 가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사실 경기도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판에 새벽에 이기는 바람에 약간 동메달 딴 느낌? 메달이겠지. 아니 왜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이 제일 그 금운동 중에 은메달이 제일 그 성취가 아니야, 낮다잖아요. 그 경기만큼은 이 종료 5초 전에 업어치기 한 방으로 그- 한 편승을 거둔 거라고 봐야지. 나는 되게 이해 못했던 게 솔직히 네. 저는 딱 이재명 의원님 당선 그러면서 굉장히 개운하게 들어올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겼어요! 이러고 들었더니 송 작가님이 너 혼자 딴 세상에서 이재명이 이겼는데 무시 중한데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무시 중한데 그래서 제가 문화의 긍정 에너지를 받아들여갖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더 이재명 의원과 새로운 민주당의 개혁을 요구하게 그림이 더 좋게 됐다 그리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문재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대선에 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되고. 거예요. 그다음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의원까지 됐죠? 이제 당대표 될 차례예요. 그다음이 그리고 대통령. 이번에 당대표가 되시면 진짜 당 안에 제대로 된 개혁 세력들로 진영을 갖출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지원과 힘을 가진 당대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공천해서 날릴 놈들 날려버려야 다 됩니다. 날려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댕강댕강 다 날려. 댕강댕강 다 날려버릴 거야. 민주당은 야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앙 권력도 뺏겼지, 지방 권력 거의 다 뺏겼지, 뭐 몇 개 남아있지만, 그럼 남은 거 뭐냐? 국회의원들 입법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2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역풍, 협치, 그런 말 하는 놈들부터 내보내. 당연하지. 일단 먼저 질러. 공격 먼저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중도 보지 말고 지지자들 보고 정치하시라. 지지자들만 보고 정치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원래 지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당은 그래야 되는 아니 거야. 생각해보면 대통령 당선시키고 180석 얻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엄중하게 지켜보기만 하다가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 지금. 단어 쓰지 마, 이씨. 확.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맞아요. 하려고 하면 중간에 누가 뭐 못하게 하고 뭐 하면 못해. 지금 생각해보면 언론 개혁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방통위원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장 이상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거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몰라. 된 것도 아니야. 공수처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공수처장 이상한 놈 뽑아놔가지고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 조사나 시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얘기 해야 된다. 조영원과 삼선 우리 됐어요. 유권자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민주당한테 일종의 기회를 준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기회를 줬다는 표현이 아니라 민주당한테 경고를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장이나 구청,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뽑았어도 구청장은 구청장, 민주당을 구청 뽑았고요. 교육감은 민주당 뽑았어요. 네. 진보교육감. 이게 서울의 여기 당선인 구시군 의장 당선인인데 이렇게 보면 뭐 완전히 빨간색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상하잖아. 시장은 2번을 찍어놓고 구청장은 1번을 찍을 줄 아는. 그러면 이거는 서울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 구청장 일 잘하는데?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 모르는 건 없다. 바꿀 필요 없겠는데? 라는 생각인 거고요. 어찌됐거나 이제,
전애들이 승리에 만취해서 그래도 과반수 넘었으니까 서울시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전형적인 걸 하겠죠. 의회 반대에도 한 달에 5,000원씩 돈을 조져버린 오세훈인데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신나게 돈을 써서 그냥 빚더미 안에다 쳐넣으려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둥거리고 난리를 쳐봐야 니들은 안 되는 게 윤석열이 니들 대가리야.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우리 지금 힘없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 리더가 이재명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신기한 게 교육감 당선 결과인데 이렇게 다 됐습니다. 또 인천, 서울은 또 진보 교육감이고 경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투표하시는 분들 맹목적으로만 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나 교육감은 저기 당적 표시도 없거든. 심지어 순서도 없어. 가나다야. 울산 경남도 진보 교육감입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한 대목과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해왔던 실적에 대한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과 교육감만큼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지자체장 선거보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바보가 아니야, 우리 국민은. 뻔히 알고 있어. 보고 있어.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지금부터 이제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의 패악질이 시작될 그렇죠. 거예요. 일단 그 검찰 인사가 이제 이미 뭐 한동훈 한동훈이 지 멋대로 지금 멋대로 하게 인사들을 하고 되니까. 있는데 네. 검찰 인사를 통해 가지고 더더욱 권력 강화를 하려고 할 거고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인사 관련한 사정도 전부 다 법무부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법관까지 사찰해하고 바꾸겠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지 나라가.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경찰들 안에 있는 그 치안감들 그러니까 검사들로 따지면 지방법원장들이죠. 7명 중에 6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임기 보장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 버티기로 그렇게 반정부적인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하던 애들이 윤석열이 그만둬 그러니까 이렇게 총알같이 쪼르르 그만두고 새 사람으로 쪼르르 바뀌네요. 그래서 지금 군 장성들 전부 인사 끝났고요. 이제 검찰 인사 공식화 이제 앞으로 되면 자리 배정 있을 건데 공식 인사 전에 이미 중요 인물들은 다 자리 바꿨고요. 그 다음에 경찰 인사들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모든 물리적 권한을 다 얻었어요. 이게 사법부부터 시작해갖고 경찰과 군부까지 전부 다 이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와, 이 놀라운 결단력과 신속성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했던 것이고 이 뒤에는 얼마나 큰 싱크탱크 그룹이 있간디 이거 한동훈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와 관련한 김현장이 같이 했겠지. 김현장이 모든 종류의 아무튼 그 권력 구조들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 어디에도 우리나라 행정부 어디에도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회만 남았어요. 자, 이 정부가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지를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탄압질을 해올 것인가를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 인사들, 특히 최강욱 의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리더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또 공안 정치, 조작 사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하겠죠. 이거를 몰아붙일 겁니다. 자, 이러한 공세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 그리고 활동뿐이라는 거 그 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